예, 인베스트 싱가포르 유학원에서 그 호텔 경영학과, 뭐 호텔 관광학과 그래도 되고 뭐 경영학과 그래도 됩니다. 예, 뭐라고 부르건 호텔 경영학과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 거고요. 본 사이트는 MDIS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이고 요즘은 이제는 뭐 여기 언어 선택에 보면 영어도 있고 뭐 중국어도 있고 한국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개 나라에서 많이 온다라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그리고 어떤 학과를 선택할 때 호텔 경영학과를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이제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는 뭐 이렇게 뭐 얘기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왜? 이권에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튼 뭐 이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는데, 뭐 지금 여기 보면 관광용 호텔에 썬더랜드가 있고 썬더랜드라는 학교가 있고, 뭐 디플로마라는 과정을 한 다음에 뭐 이제 학위를 받는 구조고, 이번 시간에는 뭐 이 구조에 대해서 이 안에 어떤 걸 배우고 어떻게 공부를 하고 그런 내용들을 얘기할 건 아니에요. 일단은 학생들이 어떤 학과를 선택할 때 막연한 정보를 가지고 선택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그거는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럼 실제 호텔 경영학과라는 게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 멋진, 그죠? 뭐 재벌 2세, 뭐 재벌 3세들이 나와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건가? 그러죠? 뭐 영화, 뭐 드라마 올인이라는 드라마도 있죠. 옛날에 했던. 근데 그거를 제대로 학위를 하지 않고 전공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고요. 그거는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뭘 선택할 때는 반드시 제대로 확인하라는 거고, 현재 MDIS 사이트에서 이거는 커리큘럼이 뭐가 문제다 이런 말을 할 거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제가 몇 개를 좀 조회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네이버에서 우리나라 호텔 경영학과 하면 경희대죠. 경희대에 가려면 도대체 내신을 몇 등급을 받아야 되나, 호텔 경영학과를. 근데 뭐 1에서 2등급 정도, 여기 이 글을 읽어보니까 뭐 하여튼 그렇게 받아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합격한 학생들의 점수 분포들이 나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공부를 잘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경희대 호텔 경영학과를 가려면. 자, 그러면 이렇게 어렵게 학교를 가서 이 사람들이 졸업을 한 다음에 이 사람들의 인생은 어떤가, 그거를 요즘에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몇 개를 확인했는데, 일단은 조회 조건을 이렇게 하기를 했어요. 경희대학교 호텔 경영학과 연복, 이런 단어로, 이렇게 좀 구체적인 단어로 조회를 해야지 좀 내가 필요한 정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쓴 얘기는 그런 거예요. 지금 뭐 연대, 고대 뭐 이런 데는 갈 능력은 안 되고, 그래서 찾다가 호텔 경영학과였고, 저는 정말 매사에 꼼꼼하고 부지런하기 때문에 호텔 경영학과가 나한테 100% 맞다라고 생각을 했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고, 그리고 경희대와 세종대 호텔 경영학과를 나오면 평생 로비에서 서성거리다가 은퇴합니다. 여기에 이제 중요한 현실적인 말이 있죠. 저희 학교에서 레로시? 레로시라는 게 이제 외국 대학인 것 같아요. 외국 대학에 교환 학생이 온 한 형도 그러시더군요. 경희대 호텔 경영학과를 다니다가 교환으로 왔는데 진짜 거기선 답이 안 보인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이게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재벌 3세가 예를 들어서 호텔 경영학과를 나왔어요. 그리고 그 호텔을 물려받아요. 그러면 뭐 얘기가 다르겠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은 이 좋은 학교를 나와도 결과적으로 한국에서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를 찾아봤어요. 물론 저 사람들의 얘기가 뭐 항상 꼭 맞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면 어떤 경우는 상대적인 거거든요. 누구한테는 너무 또 좋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 강의에서, 이 설명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소한 알아는 봐야죠. 알아는 보고 좋은 얘기 나쁜 얘기 다 들어보고 모든 거는 결정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막연한 기대와 막연하게 하고 싶은 거로 결정을 했을 때는 추후에 있을 그 대가는 본인이 직접 치러야 돼요. 그래서 이 강의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최소한 제대로 알아는 봐오란 얘기예요. 한국의 현실과 싱가포르의 현실과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취업률 몇 프로 이런 거에 신경 현혹되지 말고요. 왜냐면
애들이 아니잖아요. 그런 말에 현혹될 나이가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쭉 여기 아까 이제 그게 이제 요렇게 조율해서 이제 본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쭉 한번 이렇게 한번 보는 거예요. 뭐 호텔리어 도전하기, 뭐 그다음에 뭐 모집 요가 경희대, 그죠? 청춘이니까 뭘 하다, 뭐 그죠? 호텔 경영학과에 대한 현실적인 나의 생각, 이거 한번 보죠. 이걸 보니까 또 누가 올렸어요.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 했죠. 핵심은 성공한 사람의 후기를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실패한 사람의 과오를 하지 않음으로써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한 사람을 봐야 돼요. 휴학 한 번도 없이 다녔대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뭐 쭉 했고 4년 동안 호텔 경영학과 학생으로 느낀 게 굉장히 많대요. 그죠? 중국어와 영어 실력을 보지 않는 뭐 이건 모르겠네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아무튼 뭐 중국어 문화권이 아니라 뭐 캠퍼스가 있었고 쭉 넘어가 보죠. 그래서 호텔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자신의 전공을 버리고 일반 기업으로 취업하는 선배가 많아 보인다. 이거는 경희대 호텔 경영학과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문과 출신들이 다 거의 그렇습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그래요. 그래서 그렇고 왜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나냐? 봐보세요. 인터넷 기사 댓글을 흔히 보면 누가 자기 전공을 살려서 취직하냐 이런 글들이 나온다 그 얘기인 거죠. 그래서 쭉 한번 보죠. 뭐 호텔 경영, 외식 경영, 조리 경영 뭐 네 가지의 뭐 등등의 길이 있는데 쭉 보면 자기는 이제 호텔 경영에 관심이 있어서 그거를 전공해서 들었다. 근데 그리고 뭐 면접을 받고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쭉 보죠. 나는 여행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 호텔에 대한 로망이 있었다. 옛날에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근데 나에게 아직 그런 생각이 있냐고 물어보면 그 대답은 노라고 말하겠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국내 호텔 공채로 취직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인 거고, 그죠? 뭐 롯데호텔이나 이런 데 공채로 들어간다 이거죠.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호텔에 취직하면 무조건 밑바닥부터 처음부터 배운다. 이건 외국에서 경험이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결국 4년 동안 배운 거는 다 무용지물이다. 대학에서 배운 건 다 필요가 없었더라. 그런 얘기고. 호텔 기업들도 호텔 경영과 출신을 뽑지 않고 스카이 출신의 똑똑하고 외국어 잘하는 인재를 뽑는다. 이해되시죠? 이게 무슨 말인지. 호텔 경영학과가 전공으로서 의미가 없다라는 딱 얘기예요. 이 얘기가. 자, 그래서 무조건 실전에 뛰어든 사람이 유리하다. 무조건 회사에서 일한 사람이 4년제 출신인 나에게 호텔 기업의 취업은 결국 공채가 답인데 경쟁력이 없다. 내신 1, 2등급을 받아서 이제 경희대를 들어가서 졸업을 했는데 나한테 비전이 없다. 뭐 그런 얘기죠. 자, 그리고 설령 취직을 한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이 이직을 하고 그만둔다. 삼성의 신라, CJ 워커힐, 롯데호텔 등의 대기업 소유 호텔 공채가 아닌 이상 하는 일에 비해서 받는 연봉이 너무 적다. 그러니까 공채로서 시험을 통과해서 입학한 사람만 유리하고 나머지는 말짱 꽝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오죽하면 호텔업계 이직률은 거의 100%다. 무슨 말이에요? 절대로 가면 안 되는 학과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이직률이 100%예요. 동양증권의 이직률이요 1%밖에 안 됩니다. 이직률이 10%가 되잖아요. 그 회사는 볼 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거의 이 사람의 얘기가 틀렸다 하더라도 이직률이 100%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거는 한국에서 호텔 경영학과는요 외국에서 무슨 좋은 데 나오든 말든 한국에 돌아왔을 때 그 사람은 꽝이라는 거고, 만약에 한국에 돌아온다면 무조건 공채 시험을 봐야 되고 그건 유학생이라고 유리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쪽의 학과는 기본적으로 영어를 다 합니다. 영어를 갖고 경쟁력을 가질 수는 없어요. 여기는. 물론 외국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명문대 출신들도 엄청 많아요. 이런 데는. 이직률이 100%래요. 그래서 물론 오래 다닌 사람들은 참고 견디며 결실이 생긴다며 이쪽이 나쁘지는 않다고 말한대요.
실제로 이분들의 말씀대로 힘들고 낮은 수입으로 다 중간에 그만두기 때문에 이거 연봉 정말 낮습니다. 롯데호텔 이런 대기업도요. 생각보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연봉이 훨씬 적어요. 그래서 차라리 최저연금이 낮다 그런 말이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자, 당장 내가 먹고 살기가 힘들고 연애, 결혼, 출산 등등으로 그래서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나는 TGI 프라이데이에서 1년간 알바를 했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1년간 알바를 했대요. 그렇게 살았고, 자, 뭐, 아무튼 이제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죠? 자, 물론 이분의 말이 100% 맞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거고, 모든 거는 상대적인 부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100% 신뢰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참고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유학을 준비하고 전공을 선택할 때 최소한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조회하는 이런 조회는 해봤냐. 그리고 이분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이 얘기가 진실인지 거짓인지 또다시 확인을 해봤냐. 그리고 나서 꿈을 설계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막연한 광고로 여러분들의 꿈을 설계하게 되는데 뭐 MDIS 사이트에 이제 메인 사이트로 가보죠. 메인 페이지로. 그럼 쭉 이렇게 있는데요. 모든 대학은 좀 느려서 그런 것 같은데 모든 대학은 여기에다가 뭘 써두냐면 이제 곧 이게 바뀌는 거니까 나올 거예요. 뭘 써두냐면요. 취업률을 써놔요. 취업률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취업률을. 근데 한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호텔 경영학과는 어떻게 해요? 100% 취업을 했다 하더라도 100% 그만두를 두는데 견디지 못한다 이거죠. 견디지 못한다. 그럼 그 안에 어떤 일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 차마 밝힐 수 없는 뭔가가 더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면 저분한테 쪽지를 보내서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저분이 하나하나 또 대답을 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정보를 찾아가고 그렇게 학과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광고를 보고 결정을 했다면 그 대가는 본인이 치러야 돼요. 분명히. 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뭐 여기에 뭐 MDS 학교 자체에 대한 뭐 좋다 나쁘다 그런 얘기는 아니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이 사람이 쓴 내용들을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제가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사람들이 안 믿을 수도 있고, 그래서 직접 뭐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경희대 호텔 경영학과 출신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구글이나 네이버나 이런 데서 검색을 해서 사실은 그 사람들의 입을 빌어서 그 사람들이 쓴 자신의 블로그를 빌어서 제가 말하고 싶었던 거를 그냥 전달해 드린 것 뿐인 거고요. 그래서 요 강의가 호텔 경영학과를 고려하는 사람들한테는 좋은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